계란과 수박이 지난해보다 30% 이상 오르는 등 추석을 한 달 앞두고 밥상 물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최근 ASF 등 가축 전염병까지 확산돼 돼지고기 등의 추가 인상이 우려됩니다. 공장과 워터파크 등에서 집단 감염이 이어지면서 도내 격리 중 확진자 비율이 39%로 증가했습니다. 확산이 빠른 변이 바이러스 등도 급증해 연쇄 감염을 막기 위한 자발적 진단 검사가 요구됩니다. 올해 강릉 지역에 3,500세대 규모의 신규 아파트가 공급됩니다. 내년에도 브랜드 아파트 공급이 예정돼 지역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390g의 초미숙아로 태어난 아기가 4개월 치료 끝에 3kg이 넘는 건강한 몸으로 가족 품에 안겼습니다. 생존 가능성이 1%에 불과하던 작은 아기는 모두의 희망 아이콘이 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강원 뉴스입니다. 물가가 올라 장보기 무섭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계란과 수박은 지난해 대비 30% 이상 올라 금값으로 불립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 가축 전염병까지 확산돼 고기나 과일 등의 가격 오름세도 예고되고 있는데요. 한 달 앞두고 빨간불이 켜진 추석 물가 전망을 이송미 기자가 해봤습니다. 진열대 가득 다양한 물건이 쌓여있지만 소비자들의 장바구니는 쉽게 채워지지 않습니다. 신중히 고른 채소와 과일 두어 가지만 집어도 금세 몇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추석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시점. 장 봐야 할 것은 많은데 밥상 물가는 벌써 심상치 않습니다. 복숭아 값이 너무 비싸요. 예. 곱이 비싸. 그전에는 5, 6천 원만 사던 게 지금 보통 18,000원, 2만 원 줘요, 사면. 그러니까 사 먹기가 힘들어요. 한국물가정보원이 밝힌 8월 농축산물 가격 동향을 보면 지난해에 비해 수박은 30%가량 올랐습니다. 차례상에 빠지지 않는 시금치도 40% 이상 오르고 사과와 돼지고기는 10% 이상 오름세를 이어갑니다. 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품목을 조사한 생활물가지수 오름세는 더욱 가파릅니다. 1년 전과 비교한 7월 도내 생활물가지수는 전국 평균 오름세 3.4%보다 높은 4.1%를 기록했습니다.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물가 상승은 실제 오름세보다 더욱 가파릅니다. 여기에 고병환성 조류독감,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같은 가축 전염병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물가가 더 오를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지난해 AI 발병 이후 태국 계란 수입 등 가격 안정 대책이 추진됐지만 계란 가격은 지난해 대비 50% 넘게 오르며 여전히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명절을 앞두고 ASF가 영월, 고성, 인제 등 양돈 농가로 확산돼 돼지고기 값을 더욱 부채질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돼지고기 가격에도 좀 영향을 예, 당연히 예. 계란값도 그렇고 AI 농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수요에 비해서 공급 딸리면서 한해 내에서는 생산량이 이제 급감하면서 뭐 이런 거 있으니까. 1년 중 물가 체감도가 가장 높다는 추석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악재가 겹치면서 서민들의 표정은 밝지 않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송미입니다. 확진자 접촉 등으로 격리를 하던 중 확진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19일 오전 0시 기준으로 도내에서 29명이 확진되는 등 최근 일주일 사이 일평균 확진자가 34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기숙사 생활을 하던 외국인 근로자 등 동해 철강회사 관련 확진자가 30명에 달하고 정선 워터파크 관련 확진자가 34명으로 늘어나는 등 집단 발생이 이어져 격리 중 확진자 발생도 늘었습니다. 8월 셋째 주 8월 15일서부터 18일은 일평균 확진자 수가 34명으로 지난주 30명보다는 소폭 증가하였으며 자가격리자 증가에 따라 격리 중 확진자 비율이 39%로 지난주 25%보다 증가했습니다. 강원도는 변이 바이러스 등으로 확산세도 이전보다 2~3배 빠르다고 밝히고 공용시설 운영 자제와 방역 지침 준수, 휴가 복귀 전 자발적 진단 검사 등을 당부했습니다. 3주기 대학 기본 역량 진단 가결과에서 도내 대학 중 절반이 탈락했습니다.
교육부는 최근 대학 기본 역량 진단을 통해 강원대와 한림대, 연세대 미래캠퍼스, 한림성심대 등 도내 8개 대학을 지원대학으로 선정했습니다. 또 가톨릭 관동대와 상지대, 강릉영동대, 송곡대 등 7개 대학은 대상에서 탈락시켰습니다. 평가에서 탈락한 대학은 내년부터 2024년까지 혁신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없고 교육부 재정 지원도 사실상 중단됩니다. 이번 평가는 이달 말 최종 확정되고 오는 20일까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KTX 등 교통망이 확충되면서 강릉 지역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최근 분양한 한 아파트의 청약 경쟁은 50대 1에 육박하기도 했는데요. 앞으로도 인지도 높은 아파트 분양이 예정돼 강릉 부동산 열기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박건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자공원 특례 사업으로 추진된 교동 7공원 아파트. 상권과 교육 인프라 등 좋은 생활권을 갖춰 사업 초기부터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최근 이뤄진 청약도 평균 47대 1의 높은 경쟁률로 1순위에 마감됐고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이 같은 아파트 청약 경쟁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당장 9월 초 교동 2공원 내 아파트 청약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강릉시는 신규 아파트 공급 대상을 지역 1년 이상 거주자로 지정했습니다. 외부 투기 세력을 막고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입니다. 680여 세대가 공급되는 교동 2공원 아파트도 해당되지만 청약 경쟁과 분양가 오름세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정확한 분양가는 시와 협의 중이고 가능하면 1,100만 원대로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청약 시기는 9월 초를 기준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관광 인프라의 접근성까지 개선되면서 강릉역 인근에도 400여 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분양됩니다. 내년에도 동해바다와 인접한 송정동 등 바다 조망지를 중심으로 아파트 조성이 잇따를 예정입니다. 올해 2021년도에는 브랜드 아파트 공급이다 해서 강릉에 한 3,500세대 정도가 분양이 됐고요. 내년에도 재개발, 재건축, 그다음에 신규 아파트 건설 등 하면은 아마 앞으로도 분양 시장은 계속 요동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연이은 신규 아파트 분양으로 들썩이는 강릉 부동산 시장. 무주택자의 주택 마련이라는 기대와 함께 투기 수요에 따른 공급 과잉과 지역 양극화에 대한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390g) 태블릿 PC 1개 정도의 무게인데요. 이렇게 390g이라는 작은 몸으로 태어난 아기가 4개월의 치료 끝에 3kg이 넘는 건강한 모습으로 태어내 가족의 품에 안겼습니다. 작은 아기 미소는 출생 당시 생존 가능성이 1%도 안 될 정도였는데요. 모두의 노력과 정성이 더해지면서 이제는 희망의 아이콘이 됐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가 어른 손 안에 쏙 들어올 만큼 작은 아기. 만지기조차 조심스러울 아기의 몸에는 버거워 보일 정도의 의료 장비가 달려 있습니다. 지난 봄 예정된 출산일보다 4개월 앞당겨 세상에 나온 미소입니다. 출생 당시 몸무게는 390g, 국내에서 출생한 400g 미만 초미수가 중 엄마 뱃속에서 머문 시간이 가장 적은 아기였습니다. 이제 신생아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태어나고 나서 바로 한 100회 미만일 경우에는 좀 위험한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 미소는 거의 60회 미만으로 굉장히 안 좋은 상태였고 자가 호흡도 거의 없는 상태에서 피부도 굉장히 피부 장벽 자체도 많이 얇았기 때문에 감염에 굉장히 취약한 상태였고요. 출생 직후 맥박과 호흡마저 불명확해 위태로운 상황이었던 미소.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등 고비를 넘긴 것도 수차례였습니다. 하지만 한시도 놓치지 않는 의료진들의 정성스러운 보살핌과 부모의 노력으로 기적처럼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작은 몸에서 놀라울 만큼 강한 생명력을 보여준 미소의 모습에 모두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던 덕분입니다. 태어났을 때도 의료진분한테 사실 좀 3일을 넘기기 어렵다는 얘기도 들었고 그래서 많이 걱정을 했었는데 미소가 이제 꿋꿋이 잘 이겨냈고 그리고 많은 의료진들 사랑 속에서 이렇게 이제 무럭무럭 자라가지고
148일 만에 태어나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걱정이나 이런 염려보다는 미소를 좀 응원과 사랑을 많이 부탁드리고 싶어요. 하루하루 쑥쑥 자란 미소는 출생 140여일 만인 지난 13일 3.36kg의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했습니다. 만일을 대비해 산소호흡기의 도움을 받고 있지만 이제는 자가호흡도 가능합니다. 미소가 태어날 때는 정말 코로 주는 산소 말고는 특별히 흠잡을 데가 없을 만큼 건강하게 태어난 상태거든요. 감염에 대한 리스크만 최소화한다면 그러면 더 건강하게 치료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출생 당시 생존 가능성이 1% 정도였던 초미수가 미소의 건강한 퇴원이 위기 앞에 놓인 모두에게 작은 희망이자 기적이 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입니다. 19일부터 수능 원서 접수가 시작된 가운데 강원도교육청이 수시 지원 전략을 공개했습니다. 강원도교육청 유튜브 채널 학기호TV에 공개된 전략 영상에는 1학기 한 개로 바뀐 수상실적 작성 요령과 모의평가를 통한 수시 지원 전략 등이 담겼습니다. 또 유리한 전형을 확인하고 합격 가능성을 높이는 노하우 등이 제시됐습니다. 교육청은 이와 함께 이번 수능 시험은 선택 과목이 늘고 접수 마감 후에는 변경이 불가하다며 신중한 결정을 당부했습니다. 지난달 춘천시 전역에 초래된 단수 사태의 원인은 소양 취수장 취수 펌프 제수 밸브의 노후화 때문으로 나타났습니다. 춘천시는 한국상하수도협회 주관으로 소양 취수장 단수 사고 원인을 조사한 결과 열악한 운전 환경에서 장기간 노출된 제수 밸브 피로 손상과 노후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춘천시는 제수 밸브 등 노후기기 교체와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제시한 개선 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춘천시는 수돗물 단수 피해 보상을 위해 이달 말까지 단수 피해 보상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임차인의 보증금이 묶인 아파트를 LH가 공공임대주택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강릉시와 태백시는 19일 국토교통부와 LH와 함께 협약을 맺고 지역 부도 아파트를 LH가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운영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임대아파트 수리비는 국토교통부 중재에 따라 지자체가 부담하고 임대사업자 부도로 반환이 불투명하던 임차인 보증금은 LH가 보전할 계획입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구제되는 도내 부도아파트 입주 세대는 400여 가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횡성 지역에서 동해안 신가평 송전선로 건설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횡성군과 횡성군의회, 횡성군 송전탑 반대대책위원회 등은 지난 18일 동해안 신가평 송전선로 건설 반대 성명을 내고 한전이 경과대역을 추가로 변경해 주민 간 불화가 조장됐다며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송전선로 입지선정위원회는 횡성군이 불참한 가운데 회의를 강행해 횡성 홍천을 관통하는 경과대역 수정안을 조건부 의결했습니다.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해 춘천시가 임금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춘천시는 만 18세에서 39세 사이 청년에게 정규직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2년 동안 임금의 90%에 해당하는 월 최대 18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청년 취업자에게는 2년 동안 월 10만 원의 교통비를 제공하고 3년 이상 근무하면 1,0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청년 일자리 사업 신청 대상은 지역 내 중소기업과 비영리 법인단체이고 오는 26일까지 춘천시 사회적 경제과로 신청하면 됩니다. 2학기 개학 기간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이 강화됩니다. 강원도 경찰청은 다음 달 말까지 어린이 보호구역에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를 확대하고 주민 신고제를 활성화합니다. 또 교통사고와 직결되는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사례 등을 집중 단속합니다. 올해 도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4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지난해 대비 50%가량 줄었습니다. 동해 북부선 강릉 제진 구간 철도 건설 사업이 본격화됩니다. 강릉시는 지난 17일 국가철도공단이 4개 공구 중 강릉시 구간에 대한 낙찰자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5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하반기부터 공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